이 제가 오랫동안 얘기한 이 도둑맞은 집중력의 결론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인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집중력, 이 소위 어떤 일에 몰두하는 그런 정신이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가운데 글자 우리 세대가 이 행성에 사는 생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자각이다. 이때까지 수천 수만 세대가 살았잖아요, 인류가. 쭉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 살아있는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우리 세대가 불행하게도 이 행성에 사는 모든 생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런 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원래 그 라즐로 박사라고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학자인데 시스템 과학자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세대가 지금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더불어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의 진보를 이루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행성에서 인류의 수명이 다 하도록 그렇게 망하든지 이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말인데 이 이야기는 Manifesto on the Spirit of Planetary Consciousness라는 유명한 선언, 우리말로 지구적 의식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언을 오랫동안 다듬어 왔어요. 이 선언들을 12가지, 12가지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의 첫 번째, 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가. 제 생각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과거 세대는 그렇게 전쟁을 하고 뭐를 써도 세상에 망할 정도까지 인류가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나 인간의 힘이 강해진 거예요. 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더 인류의 인간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책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이자 20년간 놀라울 만큼 정확히 미래를 예측해온 작가 나오미 클라인은 내게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플랫폼과 화면이 컴퓨터 플랫폼이죠. 컴퓨터 플랫폼과 화면이 우리 모든 관계를 매개하는 세상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그 점진적인 과정이 초고속으로 진행됐죠. 테크 기업들의 계획은 10년 안에 우리가 그들의 세계에 그만큼 극단적으로 빠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빨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본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봉쇄령이 내려져 온종일 줌과 페이스북에서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 끔찍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나오미가 우리가 향하는 길을 매우 명료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기기 화면을 더 많이 보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되면서 중산층의 의식세계가 붕괴되고 노동계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게 침략적 기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게는 한 가지가 매우 분명해졌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 심각한 수면 부족과 과로 상태에 있다면 그리고 3분마다 작업을 전환한다면 또 우리의 약점을 파악해 조정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리게 하는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 의해서 추적되고 감시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감시 자본주의가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각성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또 에너지의 급상승과 급강하를 일으키는 식단을 계속 먹는다 그러면은 그리고 뇌염증을 일으키는 독소로 가득한 화학물질로 만든 수프를 매일 들이마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사회에 심각한 집중력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대안은 있다. 그 대안은 집단을 조직해 대항하는 것, 우리의 집중력에 불을 지르고 있는 세력에 맞서서 우리의 치유를 돕는 힘으로 그 세력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쭉 말해왔던 것이 전부 다 그 위험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한 강의를 쭉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운동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먼저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째, 감시 자본주의를 금지해야 한다. 고의적인 해킹으로 중독된 사람들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24시간 거의 만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PC나 게임이나 모든 것이 이게 감시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어떤 정말로 인류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3분마다 자꾸 이거 스크롤을 내리고 뭐하다 보면 인간이 어떻게 집중을 하겠어요? 어떻게 잠을 깊이 자겠냐? 두 번째 대안은 주 4일제를 도입해라. 늘 탈진 상태인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쉬게 해줘야 된다. 이게 한국 사람한테도 해당된다. 그리고 셋째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되찾게 해라. 집안에만 갇혀서 어? 이 소셜 미디어만 보는 친구들은 절대로 건강한 집중력을 발달시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식이 경제 성장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원리가 되어버렸다. 근데 과연 이게 옳으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옛날 학자들이 아니다. 옛날 학자들을 그렇게 얘기한 사람 많이 있었죠, 사실. 그런데 젊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놀라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덴마크의 순회 레마는 전 세계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 과정에 집단으로서 우리의 집중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논문에서 보여줬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거기에 가장 큰 촉매라는 것도 보여줬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속도의 증가가 매우 오랜 시간 진행되었음을 명확히 밝혀냈다는 얘기예요. 계속 골치가 아팠다. 왜지? 왜 이 과정이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된 거지? 이러한 추세는 페이스북이나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요인 대부분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18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고 쭉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리고 가장 설득성 있는 대답을 유한하리가 얻었는데, 누구냐면 노르웨이의 사회인류학 교수 토마스 필런 에릭슨이라는 인물이다. 그 에릭슨은 말이에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우리 경제가 경제 성장이라는 새롭고 급진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전에는 그렇게 빠르게 변한 게 아니에요. 농업혁명을 이렇게 떠올려도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아주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장은 경제의 규모가 매우 더 커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매년 커져야 되는 줄 알아요, 당연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어떤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은 정치인들은 재당선될 가능성이 큰데, 어떤 회사가 그리고 또 성장하라는 말. 그 회사의 CEO는 계속 CEO를 유지하겠죠. 그런데 어떤 국가의 경제나 어떤 기업 사장이 예? 잘못하면은 이게 축소시키면은 CEO는 쫓겨난다 이런 얘기. 이게 경제 성장이 우리 사회의 중심 원리라는 걸 증명한 거다 이 말이죠. 경제 성장이라는 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바라보는 방식의 핵심에 있다. 이런 거를 깊이 있는 논문을 통해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또 요하나리가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고, 그런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이 대안도 젊은 사람이 한 거예요. 삶의 방식에 오랫동안 그토록 깊이 뿌리내린 것이 우리의 집중력을 좀먹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겁나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의 친구인 런던 대학 인류학자 제이슨 히켈 박사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과 개념을 가장 강력히 비판하는 인물 중 한 명인 것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경제 성장의 대안이 있음을 설명해 왔다.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거는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경제 성장에 대한 대안을 여러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한하리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들하고는 내가 책으로 물론 만났죠. 그런 사람들은 다 젊은 신진들이, 신진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던 거죠. 나와 만났을 때 제이슨은 우리가 성장 개념을 넘어 평형 상태 경제, 스테디 스테이트 이코노미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경제를 추동하는 원칙으로서 경제 성장을 포기하고 다른 종류의 목표를 선택하게 된다. 현재 우리는 녹초가 될 만큼 일해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죽도록 일을 해서 물건 사는 거예요. 응? 그게 번영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사든가 더 화려한 집을 살든가 응? 더 빨리 세계 여행을 다니든가 이런 게 번영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게 아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제임스 시켰는데 1982년생에 얼마나 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진짜 인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인간이 말이에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연에 머물거나 충분히 자거나 꿈을 꾸거나 안정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번영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일본을 가서 느낀 거는 일본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 물론 동경시내 마루노지를 걸어가면은 새벽부터 보면 뭐야 수많은 사람이 월급쟁이들에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자녀와 함께 시간도 보내고 자연에 오래 머물고 집주가 전부 공원이니까 잠도 우리보다 좀 더 자는 거 없고 안정적인 일을 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 밉지만은 우리보다 더 이런 일을 잘하고 있다. 이건 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대다수는 다른 삶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삶을 원한다. 죽기 직전에 자신의 경제 성장의 지한 바를 떠올리는 다음은 아무도 없다. 그보다는 우리는 평형 상태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상태에서 우리의 집중력을 공격하지 않고 지구 자원도 공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인류에게 집중력이 긴급히 요구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매년 계속해서 성장하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믿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결국 우리의 집중력을 구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중력 반란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조만간 이 근본적인 문제, 즉 성장기구 자체와 싸워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만 하고 사람들에게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이러면은 아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 성장기구가 인간을 우리 정신의 한계 너머로 밀어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생태적 한계 너머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간 정신만 한계 너머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태적 한계 너머로 밀어넣고 있다. 우리의 음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짐승을 다루는 방법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방법도 그렇고 전쟁을 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게 너무나 모든 위기를 전부 007 우리가 007 007 그 007 영화에 나올 만큼 세계를 이렇게 각박하고 긴급하고 벼랑끝까지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집중력 반란이 필요한 특히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인류에게 바로 지금만큼 집중력이 필요한 때는 없다. 현재 우리가 전력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건 뭐 아까 그
지구의 온난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나 지구 기후 위기는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깨끗한 녹적 에너지원으로 사회에 동력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려면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력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명료하게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 3분마다 작업을 전환하고 알고리즘이 불어넣는 분노 때문에 서로에게 고함치는 이런 인구 집단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글입니다. 우리의 주의력이 계속해서 파편화된다 그러면은 생태계는 우리가 집중력을 되찾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생태계는 무너지고 불탈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영국 시인 W.H. 오드는 인간이 발명한 새로운 파괴 기술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함께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 거대한 이, 이 경제 성장이라는 이 산불 때문에 이 산불에 홀로 각자 도생으로 직면하게 되고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로 이 책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 하리는 말이에요. 집중력을 단순히 집중력 문제를 보지 않고 집중력이 소위 온건한 정신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집중력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집필을 한 겁니다. 오랫동안. 그러면 이제 맨 첫 번째 제가 질문한 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AI 많이 하는데 AI 시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니어들에게도 진정으로 AI 시대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질문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AI 시대에 깊이 들어왔잖아요. 생산성에 1, 20%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100%, 200% 올라가 봐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해 봐요. 거기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려면 말이에요. 그 답은 뭐냐면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AI가 답은 주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올바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 답도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일상이다. 그래야서 올바른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 얘기예요. 어, 그래서 또 이 시대에 시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생각과 행동이 있는데 그거는 이 지구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지구 시민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세대가 어? 그러니까 수천 세대, 수만 세대 중에서 우리 우리 다음 세대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해졌습니까?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문 폭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이 행성에 사는 모든 생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하고 많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자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만나보면은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야말로 건강한 상식을 가진 나 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대부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욕심이 비교적 적단 말이에요. 욕심 많으면 그 욕심 때문에 세상을 올바로 못 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맑은 정신으로서 응? 세상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판단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하느님이 평범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니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로 행동해서 세상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요한하리도 하고 있고 저는 요한하리의 요한하리의 생각을 나하고 생각이 나는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보면 말이에요. 또
나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은 우리가 욕심 없이 글로벌 시티즌 입장에서 판단하고 우리의 리더들을 뽑고 이래야 될 것이다.